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더의 산업안전. 오늘은 손해보험사에서 30년간, 무려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손해사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사고 처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부 비정규직 센터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신영배 손해사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드에게 무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신영배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라이더분들이 아마 사고 경험하셨던 분들은 손해사정사님 줄여서 우리 손사님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사고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말로만 들어봤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손해사정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국가가 시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공인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요.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오토바이 사고와 같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내용과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과 관계 법규에 따라서 사고 원인, 손해 정도를 조사하여 적정 보험금을 결정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사는 보험 청구인이 적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손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또 차량과 재물 손해를 취급하는 손해사정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문제부터 좀 한번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라이더들이 가입해야 될 그 오토바이 보험은 뭐 어쨌든 이 유상손 보험이죠. 크게 이제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책임보험은 우리 라이더 모든 라이더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 대신에 종합보험은 가입 여부를 가입자인 라이더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까닭에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무보험. 네네, 그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종합보험은 가입 안 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대신에 가입을 하게 되면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 사망, 도주, 중상해,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검사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을 못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라이더에게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는 사소한 일반적인 사고에도 벌금형을 받는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모두 다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죠. 종합보험 대인배상은 그 보상 한도가 무한입니다. 몇 억이 돼도 뭐 괜찮죠. 그러면 사람이 다쳤을 때 책임보험은 보상 한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책임보험 대인배상 보상 한도는 상해급, 장해급별로 정해지는데요. 상해급과 장해급은 의사가 끊어주는 진단서상의 진단명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되는데 상해 1급은 보상 한도가 3천만 원, 상해 14급은 보상 한도가 5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죠. 1급이 제일 높고? 네네, 그렇게 한도가 주어지는 거고 대물배상의 보상 한도는 일률적으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거는 종합보험에서 처리해야 되죠. 네. 통상 이제 책임보험 보상 한도만으로는 네네. 손해배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라이더가 사고로 인해 갖고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을 안 당하려면 네네. 종합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유상보험조차 그러니까 유상운송보험이라고 이제 보험약관에서 말을 하는데 책임 종합이 있는 이 유상운송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흔히 이제 가정용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가정용 보험만 가입하고 일하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가입 단계에서 가정용만 가입했을 때는 배달 못합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는데 그래도 보험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가정용만 하고 가입하는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가정용만 가입해서 하는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라이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은 오토바이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용이 있고 가정용은 그야말로 이제 출퇴근할 때나 그렇죠. 개인 그 일을 볼 때 가입하는 용도고 보험료가 제일 쌉니다. 그다음에 비유상이 있는데 비유상은 이제 업소에서 또는 식당에서 네. 그 라이더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 네. 맥도날드 예, 식당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비유상으로 그렇게 가입하면 되고 그렇죠. 네. 라이더라든지 그 택배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유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유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책임보험도 마찬가지고 종합보험도 마찬가지고 유상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해봤자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가 싸다고 이제 가정용으로 오토바이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오토바이 보험을 사고를 내도 보상 처리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 보험 미가입과 같이 취급되어 형사처벌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예. 다만 이제 이럴 때 이런 게 있어요. 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도 가정용으로 가입해요. 그거는 동덕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보상을 위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가입했을 때 오늘도 그 질문이 왔었어요. 책임보험을 가정용으로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진짜 딱 최소한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뭔가 하면 책임보험을 가정용으로 가입했더라도 대물은 면책입니다. 대물은 면책인데 대인은 보험회사에서 통상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하면 대인 보상 한도만큼은 선처리해주고 예를 들어 뭐 보상 한도가 240이다 240만 원만큼 선처리해주고 네. 그 다음에 보험료 차액만 네. 구상을 합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대인조차도 선처리도 못 해주겠다 면책이다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네. 대인은 보상 한도만큼 선처리해주고 이제 구상을 하는데 네. 지급한 보험료를 전체를 다 구상하는 게 아니라 240을 네. 보험료 차액 몇십만 원, 20만 원 정도만 구상하는 그런 유리한 방법도 있으니까 예. 만약 보험회사에서 대인조차도 보상 한도까지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이더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가입을 하고 네네네. 보험회사에 있을 때 경험인데 가정용으로 가입하고 배달하다 사고 나요. 그러면 이제 배달 중 사고라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렇죠. 그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배달 중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는데 이 허위 신고를 하다가는 또 보험회사에는 그 보험 사기 조사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이제 보험 사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매번 거리에 나가서 라이더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유상종합보험료를 들어라. 최근에 연간 유상종합보험료를 확인해 보면 네, 좀 내려왔습니다.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더라. 예. 무사고 경력자인 경우에는 1년 무사고만 했는데도 연간 유상 처음에는 150 했다가 그 다음에 사고를 안 내니까 70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내려온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책임보험만 들고 배민 시간제 보험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쵸. 그 두 개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유산 종합보험료가 훨씬 싸요. 싸요. 그래서 시간보험이 결국 싼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아예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유상종합보험료가 과거처럼 비싸다는 선입견 버리고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자신의 유상종합보험료를 한번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보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사고 나면 사실 일단 정신이 없죠. 예, 뭐 진짜 큰 사고 나면 뭐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뭐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정신이 있어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그 진짜 번쩍한다고 하는데 기억에서 그 순간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진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딸딸 외우고 있을 좀 필요도 있어요. 예, 몸이 감각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저도 뭐 배달하다 보면 가끔씩 사고 나는 라이더들을 보거든요. 예, 이 도로 위에서 우리 동료들이 이제 사고 나고 다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같이 일하는 또 동료로서 그 잠깐이라도 도움 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집어서 외우셔야 돼요. 예, 네, 예. 외우셔야 돼요. 일단 사고가 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사람이 다친 걸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그게 이제 뺑소니 도주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고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 다친 걸 알면서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게 뺑소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은 다 잘 알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접촉했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져 벌떡 일어나더니 몸툭툭 들더니 괜찮대요. 이럴 때 그럼 괜찮다 그러면 그냥 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안 경우에는 그냥 갔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서 찰컹찰컹. 뺑소니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네. 이름,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 정도는 전해줘야지 안전합니다. 네. 또 이제 사고 현장 보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사고 현장의 증거 보존을 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방에서 원거리 사진을 먼저 찍고 원거리를 먼저 찍고 사방에서 그 다음에는 접촉 부위 근접 사진들을 찍는 게 순서입니다. 네. 예, 주변 예. 상황을 찍고. 네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특별히 증거 보존할 사고 장소와 관련된 접촉 모양에 대한 증거 보존은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주 급격하고 갑자기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이 사고에 유리한 걸 주장할 동영상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고 차량 블랙박스, 그 다음에 사고 차량 주변 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만약에 사고 차량들끼리 없으면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협조를 얻어도 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고 해를 더 자세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개인 정보가 있다고 이제 또 안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나 사람 얼굴 정도만 살짝 이렇게 스크린하면 개인 정보와는 완전 무관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CCTV를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선은 그 CCTV를 관리하는 기관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라고 해서 안 보여주면 공개 정보 청구를 하면 보여줍니다. 정보 공개 청구.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뭐 주위도 복잡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무조건 사고 현장 출동 요청을 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됐든지 뭐 종합보험이 가입돼서 상관없습니다. 그래 사고 현장 출동 요원들을 서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고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실 비율까지도 보험회사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위임하면 됩니다. 과실 비율들도 굳이 뭐 내가 몇 프로네 내가 몇 프로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은 결국에는 이제 양쪽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거든요. 협의해서 결정하니까 내가 과실 비율이나 내가 가해자다 피해자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상 담당자들한테 위임하고 각자가 자기 보상 직원한테 자기 주장 사항이나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서 좀 강하게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훨씬 과실 비율을 다투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사고를 가해 사고를 냈다. 내가 그러니까 라이더가 더 과실이 많은 가해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사고 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이제 의식하고 긴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가해 사고를 냈을 경우에 라이더가 지게 되는 법률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라이더가 사고가 나면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세 가지.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면 좀 따라해 보십시오. 예. 네. 형사 책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행정 책임. 네네 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법률적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데요.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는 걸 말합니다. 형사적 책임이 발생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와 보험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또 형사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비를 하게 되면 형량이 감해지는 효과가 있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종합보험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몇 번 강조를 할 텐데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도주, 중상해,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민사 책임인데요. 사고로 발생된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불법행위 같으면 가해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혼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는 매우 특별한데요. 사고 차량 소유자는 자기가 운전하고 아무 관여가 없어도 사고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운전자하고 연대로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운전자와 같이 지게 되니까요. 오토바이 키를 남한테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모든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소송까지도 다 100% 처리해 줍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은 처리 안 해주만 민사 책임은 다 처리해 주니까 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행정적 책임인데요. 이것도 이제 경찰서 정식 조사를 받은 후에 받게 되는 벌점, 범칙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죠. 121점이 이상 되면 면허 취소가 나옵니다. 벌점이 많은 경우에는 벌점 감경 교육이라고 이런 걸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을 20점 감해 주니까 벌점이 많은 분들은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실 피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과실이 많은 경우. 사실은 저희 오토바이 그 이륜차 사고 통계를 보면 가해 사고보다 피해 사고 비율이 높아요. 요거는 약간 사회적으로도 그 좀 라이더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는 건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피해 사고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제 피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보유 불명이거나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또는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피해자인데 내가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 교통사고 라이더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자금을 전부 이렇게 객출해가지고 네. 정부 보장 사업 기금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 라이더는 먼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자기 손해를 그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 정부 보장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 뭐 가해자가 없으니까 가해 불명이니까 뭐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DB든지 KB든지 어디 가도 더 좋아요. 가까운데 가서 보상 업무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손해보험 회사를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냐 물어보고 제출하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하면 아는 네네. 건가요? 네. 정부에서 해준다기보다는 보험회사가 자금을 모아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를 당한 라이더의 본인이나 가족, 가족은 이제 배우자, 뭐 배우자의 부모, 그 다음에 본인의 자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입했다면 그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이용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그 약관 중에는 배달 중 사고와 같은 유상 운송 사고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약관에. 예. 무보험차 상해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없었지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 약관 면책 규정에 유상 운송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예. 그런데 이렇다고 할 때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저 같은 이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나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면 보상받을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유상운송 사고라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된다는 판결례가 있어요. 그 판결례를 이용하면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중에 사고라 하더라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이용해서 보상받을 길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보험과 또 사고와 교통사고 시의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팁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